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현대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임스 관련된 분석 영상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화 구간이다. 이 강한 상승의 전조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형태에서의 가격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실적을 기반으로 나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실적적인 측면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이 조선 기자재 업체죠. 그래서 조선업의 업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의 강세적인 부분에 대한 지표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될지, 앞으로의 가격적인 측면은 어떤 방향성으로 이루어질지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급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인의 매집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계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전과 같이 이 강한 상승폭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매집세가 들어와줘야 되고 그에 더불어서 이 사모펀드 역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집단이죠.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이 돈이 들어온다. 이 자본금이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나 산업의 성장성 혹은 재료 부분에서 확실해야지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런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언제 매집이 들어올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공모하고 나서 이 첫 상장을 할 때 현대임스가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조선 업황과 더불어서 이 시장에 수급이 쏠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23년부터 24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큰 호황이었죠. 그래서 이 토크도 꽉 차인 상태에서 성과지수가 모두 오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에 맞춰서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인 현대임스의 실적도 강하게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임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들도 이 결국에 실적이 근간이 돼야지 주가 상승 폭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4배 정도 제가 알기로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런 상승의 배경은 결국 실적과 조선 업황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제조업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뜬금없이 이 제조업 지수를 가져와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조업 지수를 왜 가져왔냐? 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23년 하반기부터 24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해주면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조선업은 당연히 호재다. 그에 따라서 파생된 조선 기저제 업체들까지 호재성 이슈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유가가 상승하면 현대임스엔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유가의 상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수요적인 측면과 이 공급적인 측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수요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조업 지수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예측치보다 실제가 굉장히 높게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50을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으면 이 경기 확장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현재 미국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 부분이 바로 석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가져왔는데 이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강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중국도 금리 인하를 시행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원유 수요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유가가 상승한다. 이 부분이 바로 조선업 주가,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금리적인 측면도 가져왔습니다. 자, 유가의 방향성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 금리가 인하를 해야지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유가도 원자재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최근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7월부터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3년 하반기의 기조 자체는 24년 이 상반기 그리고 3월이나 6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당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너무 이르다. 전반적인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를 봤을 때 금리 인하는 9월쯤에 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현재 가시화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 마저 떨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9월쯤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유동성이 원유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바로 유가 상승 그리고 현대임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자극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에 따라서 유가 같은 측면은 현재 100달러를 바라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앞서서 살펴봤던 이 성장에 대한 신호, 수요가 증가한다. 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이 공급 차질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대사관을 공습하고 나서 이란은 다시 한번 이 보복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원유 수요에 대한 측면과 더불어서 공급적인 측면도 수급적인 측면도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상승은 더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신조 성과지수 가져왔습니다. 성과지수는 24년 3월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성과지수는 결국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일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술력이고 그에 따른 이 고성과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수를 높일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방법이 바로 선별수주였죠. 그래서 현재도 이 신조성과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중고성과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현대임스가 23년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자체가 조선은 업황과 더불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선사들의 도크가 꽉 차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선박 말고 이 중고 선박에 대한 중고 선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성과 지수가 상승하면 결국에 이 조선주 주가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대표적으로 한국조선해양과 신조성과 지수 추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조성과지수가 상승하면 이 조선주 주가는 비례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성과지수를 봤을 때 이 전반적으로 조선 업황에는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나서 철강석 가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려가면서 이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현대임스는 좋은 측면이죠.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업을 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 자체는 환율이 오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는 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달러 가치가 증가하니까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죠. 국내 증시에 있던 이 자본금이 밖으로 이탈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 기조 자체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최강석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석 가격 자체는 호판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호판 가격은 선박 제조원가의 20% 3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 투자를 할 때 이 철강석 가격은 무조건 살펴봐야 됩니다. 23년 이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후판 가격에 대한 철강사와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철강사 가격이 이렇게 높았었지만 지금과 비해서 조선업이 좀 유리하게 끌고 왔던 이유 자체는 바로 수입산 후판이 증가를 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중국산
그리고 일본산이 있는데 특히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퀄리티 높은 후판을 수입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이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이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관석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앞서서 살펴봤듯이 현재는 이때 23년 하반기보다 철광석 가격 자체가 대략적으로 한 40%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에 초점을 둬서 생각을 해보면 23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하거나 조금 더 인하한 채로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 원가가 싸지니까 바로 조선업 업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8,600원에서 7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주가가 강한 상승폭,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폭을 보여준 이후에 자 2만 원을 돌파를 바로 하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18,000원 라인에서 2만 원 사이의 가격 안정화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을 나오면서 2만 원 그리고 22,000원 구간까지 도달하는 그런 그림새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현재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강한 상승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아마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지겨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적인 측면과 후판 가격 협상 기간에 공통적인 사항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게 5월부터 7월인데 이 7월부터 8월에 전당대회가 있다.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자, 그에 대한 방법으로 이 중국을 제재하는 어떤 정치적인 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쇼맨십.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7월부터 8월이 전당대회니까 대략적으로 2개월 전부터 5월부터는 이런 기사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후판 가격 협상 기간이 올 상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5월, 7월에 또 후판 가격 협상 결과가 또 나오게 되는데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구간과 더불어서 협상을 유리하게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현대임스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